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신문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에 제가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실렸던 칼럼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가상통일, 통일의 꿈을 꾸면서 오늘을 생각한다. 그 2편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어느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통일이 아니라 공산주의 통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가상통일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양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조용필이가 부른 거죠. 이국 땅 삼경이면 밤마다 찬설이고 어버이 한숨 쉬는 새벽달일세. 마음은 바람 따라 고향으로 가는데 선양 뒷산의 잡초는 누가 뜯으리.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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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눈물로 한 줄 한 줄 간양록을 적으니 님 그린 뜻 받아대어 하늘에 닿을세라.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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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이 간양록이라는 노래는요, 1300년, 그러니까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우리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일본 그 왜군한테 잡혀간 10만 명의 이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 그 포로들 속에는 강항이라는 이 전라남도에 계시는 선비도 한번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 강항이 일본의 그 잡혀간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쓴 글이, 글 내용 중에 있는 게 간양록입니다. 이국 땅 삼경이면 밤마다 찬설이고 어버이 한숨 쉬는 새벽달일세. 마음은 바람 따라 고향으로 가는데 선영 뒷산의 잡초는 누가 뜯으리요. 참, 이거 피눈물 나는 내용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이렇게 될 수도 있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되었다는 가상하에 지난번에 1편을 방송을 했고요. 이번에 2편입니다. 그 후속에 관한 이야기죠. 남북전쟁의 승리 판도 예상. 역사상 외부로부터 침공을 당하여 나라가 멸망한 나라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라진 나라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평화로운 국가를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주지육림 비단자락의 풍악소리를 울리며 행복의 절정에서 살다 어느 날 하루살이 벌레처럼 느닷없이 구중궁궐에서 피가 터지는 잔악한 몰살을 당하면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국가가 하나둘이 아닌 것입니다. 국가가 멸망하는 데는 반드시 돈 많고 부자 나라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멸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13세기 몽골의 징기스칸 아시죠? 그 징기스칸이 찬란한 역사와 황금이 넘치는 유럽을 정복할 때 몽골군은 작은 몽고 말이 아주 작죠. 몽고말을 타고 거지처럼 완전히 거지죠. 뭐 유럽의 그 양반들보다는 비교가 안 되죠. 초원의 남루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비교해도 궁궐에 사는 귀족들과 귀족도 아니고 한낱 머슴 같은 초라한 하인들의 싸움이었지만 전투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유럽의 막강한 국가 폴란드, 헝가리, 뭐 동부 유럽 전부를 휩쓸었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동, 중국 같은 지구촌 곳곳에서 몽고군은 휩쓸고 지나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고 정복한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대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몽골, 그 당시 아니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몽고군이 아니겠습니까? 그 찬란한 문화와 세계적인 경제력을 가진 명나라가 북방의 허름한 만주족에게 멸망당하는 경을과도 아시죠? 20세기 월남공학을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베트남이죠. 북부 베트남은 남부 베트남의 경제력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당시 초라한 경제였고 무기 또한
남부 월남은 티우 정권은 당시 세계 4,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하자 곧바로 북부 월맹은 남부 월맹을 침공하여 아주 쉽게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10위, 찬란한 문화대국, 굳건한 국가재정, 한낱 바람 앞에 등불일지도 모릅니다. 이 한국인들이 선전선동에 취약하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계인들이 이해 못하는 상황이 가끔 벌어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광우병 사건입니다.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송송 뼈가 팍팍 사가 사망한다는 말이 떠돌고, 그런 논리에 선전하는 좌익들의 선동에 온 나라가 뒤집혔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민족입니다. 참으로 잘 속는 민족입니다. 참으로 세뇌 선동에 잘 넘어가는 민족입니다. 미국 쇠고기를 먹느니 양잿물을 먹겠다는 스타가 있었죠. 그 배우 요즘에도 활동하죠. 한 번 선동이 되면 아예 정신을 놓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치밀하고 완벽한 계산에 의해 선동하면 어김없이 무너지는 사상을 가진 민족입니다. 히틀러의 그 참 무서운 독재를 선전하는데 괴벨스가 있었습니다. 괴벨스는 다리를 저는 장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히틀러를 전 유럽을 휩쓸게 만들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고 선동을 잘하고 세뇌를 잘하는 혀가 대단한 선동가였습니다. 괴벨스라는 사람이. 그의 궤변에는 거짓말도 100번을 하게 되면 진실이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얘기하면 선동에 넘어간다 소리죠.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오죽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우리 국군이 인민군에게 속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25 직전입니다. 1949년 5월 4일 우리 국군 국방정비대 소속 대대장 표무원 소령과 강태무 소령이 대대원을 이끌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월북한 것이죠. 표대령은 대대병력 450명을 이끌고 북한군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그는 북한군 중장까지 진급을 했고, 강소령은 300명을 데리고 가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선동에 잘 넘어갔으면 대대장 소령이 대대병력을 이끌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까? 강소령은 육군 참모총장 관사에서 부관으로 근무하던 나최강중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실종된 곳으로 북으로 넘어가서 북한군 명단에 있었습니다. 참, 북의 선전,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는 이렇게 잘 넘어가는 민족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완전히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았었죠. 최근 좀 독특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우리의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입학생들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그 답안지에는 미국이라고 주적이라고 써있는 답안지가 34%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북한이라고 답한 학생이 33%였다고 하니 당시 전교조의 교육이 얼마나 무섭고 선동이 얼마나 무섭고 세뇌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우리의 주적이 미국입니까? 믿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물론 아주 희귀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사태를 봅시다. 조국을 구하자면서 검찰청 앞에서 5만 명의 시민이 조국을 옹호하는 집회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국이 누굽니까? 12가지 제목을 재판을 받는 조국이 아닙니까? 그가 정의라고 믿으면서 5만 명이 검찰청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해도 옹호하자는 굳건한 선동의 도구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5만 명의 집회를 언론에서는 얼마나 보도했습니까? 집회 참가자들이 1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풀려 보도하는 좌익 언론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리석은 선동에 넘어간 것을 두고 나라의 집권자 누굽니까? 청와대, 그분은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12가지 제목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은 그분은 존경하고 정의롭습니까? 이런 판국에 선동을 자랑하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체제는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좌익의 활개. 세 번째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좌익의 활개. 대한민국 내에 북한 간첩이 5만 명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에서 넘어온 태영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의 간첩이 5만 명이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숫자입니다. 남월남이 북월맹에게 패망할 당시 북월맹의 간첩이 9,500명이 있었습니다. 남북 월남에. 그 다음에 좌익이 4만 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좌익 간첩의 숫자와 거의 엇비슷한 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숫자와 거의 유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증적인 좌익은 그 숫자에 몇 갑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월남 패망 당시 월남의 제2인자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티우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다투던 쭈옥린 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월맹의 간첩이었다는 건 나중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티우 대통령의 비서까지도 월맹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통일 뒤에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비서, 청와대 비서, 처음 비서가 누구였습니까? 임모모 아닙니까? 그 사람은 누굽니까? 북의 방송, 평양 방송의 화면을 KBS가 이용하면은 KBS한테 저작권을 받아가다 북한에다가 그 돈을 갖다 준 사람이 바로 임모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비서가 월맹 베트콩의 간첩이었다는 사실, 우리 청와대의 비서로 있던 사람이 북한에 저작권을 받아가지고 돈을 밀어주던 사람 아닙니까? 임모모. 여러분 아시죠? 이름 얘기 안 해도 KBS로부터 저작권 이용료를 받아가 북의 달러를 송금한 사람이 임모모입니다. 청와대 비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맹이 월남을 침공할 당시 북부 월맹은 남부 월맹의 경제력의 1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 월맹의 인구가 남부 월남의 인구의 20%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공산당 월남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월남 내에 있던 간첩과 무능, 무심, 무대책, 그리고 끊임없는 월남 반정부 데모가 월남이 무너지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평화협정, 종전협정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적국과 전쟁을 하다가 승패가 갈라지거나 무승부로 끝나면 휴전을 선언하고 양국이 휴전협정에 서명하고 전쟁을 그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평화협정을 하거나 종전협정을 하고 난 다음 그 협정대로 이행이 된다면 우리 지구는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협정은 언제나 깨지고 협정은 언제나 종이 쪽이고 협정은 언제나 전쟁과 평화를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협정과 관계없이 곧바로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1939년, 그러니까 제1차 대전이 일어난 원인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939년 독일 뮌헨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수상들이 모여가지고 뮌헨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거죠. 평화협정이죠. 뮌헨 협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 평화협정이 프랑스, 영국, 독일이 체결을 하자 유럽 전체는 온 유럽이 평화축제로 벌였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나 그해 8월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을 하고 2차 대전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평화협정을 도장을 찍은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자 2차 대전을 시작한 겁니다. 이로써 독일과 기타 유럽의 2차 대전 당시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아십니까? 병사들이 죽은 사람이 2,500만 명,
군인 사망이 2,500만 명이고 민간인 사망이 3,000만입니다. 무려 히틀러가 5,500만을 유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있고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히틀러가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1973년 1월 월남은 어땠습니까? 월남전 종식을 위해서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월맹과 월남과 미군이 파리에서 당시 미국의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무장관이었죠. 그 다음에 월맹에서는 레둑토라는 그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파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월남은 월맹의 총공세로 드디어 1975년 4월 30일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은 지 불과 2년도 안 돼가지고 월남이 망한 것입니다. 당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월남을 방위를 책임지겠다 하면서 약속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월맹이 침공을 하자 미군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남이 그냥 망하고 말았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대통령궁에 월맹의 탱크로 들어가 가지고 그 깃발에다가 월맹의 이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월남 파병군도 전부 다 철수하고요. 미군도 전부 다 간 다음에 곧바로 전쟁에 나가서 월남이 망하게 됐죠. 우리의 청와대 문재인이 그토록 목을 매며 애가 탔던 종전선언, 작년 재작 연말까지 종전서전 하자 뭐 애가 타고 뭐 친문마다 얘기하고 자의견 선동하고 난리가 났었죠. 종전선언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평화가 올 것이다. 말짱 헛거죠. 월맹과 월남과 미국이 체결한 파리 협정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뒤에 월남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70년 동안 줄곧 외치던 북한이 외치던 것이 바로 미군 철수와 종전선언입니다. 현 집권 세력은 아는지 모르는지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려는 북한의 음모에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이유가 바로 공산화, 사회주의로 가려는 중간 단계 연방제 통일의 음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의 음모 바로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했듯이 가상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상과학 소설처럼 아니면 대한민국의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통일된다는 가상하에 이런 칼럼을 썼으니까 여러분 5번째 문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만약 공산화가 된다면 여러분 제가 일부에서 한국이 북한에 먹혔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상세히 부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10위 강대국을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방팔방 전쟁과 공격의 위험으로 포위되는 형국이죠. 자, 우리나라를 싸고 있는 나라 일본이 대한민국과 친합니까? 북한이 대한민국과 친합니까?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과 친합니까? 우리는 포위되어 있습니다. 섬입니다. 대한민국은. 따라서 여차하면 북의 무리들이 이 땅을 점령하는 비극이 탄생하면 안 되지만 탄생할 경우에 그 끔찍한 상황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몽골이 중동과 유럽을 휩쓸 13세기에 점령국의 국민들은 아예 몰살시키거나 노예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동의 한 나라에서는 30여만 명을 모조리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전쟁사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의 피해 숙정하십니까? 인구의 4분의 1, 800만 인구 중에 200만 명을 무려 학살했습니다. 킬링필드 아시죠? 남부 월남 역시 수백만 명의 전쟁 살인을 했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북이 대한민국을 점령했을 때 이 민족의 비극은 그야말로 피가 넘치고 피가 강이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정유재란 때 중국에 끌려간 10만 명의 백성 중 돌아온 여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민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환양렬하고 과시하고 멸시하고 증오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정유재란 때 10만 명이 만주로 중국으로 끌려가서 하녀가 되고 시녀가 되고 포로가 돼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또 임진왜란 때는 어땠습니까? 일본으로 끌려간 10만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할 때 간양록이라는 기록을 쓴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선비. 간양록을 보면요, 우리 민족의 전쟁으로부터 끊임없이 속박당하고 이민족으로부터 학살과 핍박으로 살아온 비극의 민족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언제 다시 그 비극이 연출될지 외줄타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칼럼의 이 마지막을 장식할 결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개구리가 처음에 따뜻한 물에 좋아가지고 물에 담그고 있다가 물이 데워지는 것도 모르고 결국은 삶아서 개구리가 죽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총무는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후 토지 공개념과 임금의 평준화를 꿈꾼다고 법제화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역시 같은 논리로 말했습니다. 토지 공개념 개념, 특히 추미애는 땅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고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자라는 중국식 사회주의 논리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인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개인 사유재산권을 박탈하자는 무서운 말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렬에 들어선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밑바탕이 이루어진 세계가 놀라는 위대한 성과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채 국민들도 모르게, 아니 정의당의 누구는 말했죠. 국민들은 몰라도 되는 시기에 음지에서 서서히 사회주의로 전환을 꿈꾸는 자들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위험천만한 지경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소련이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망하고 지구에서 모두가 낡고 썩은 이념은 버림받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아직도 싹이 트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를 악다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바로 4.15 총선이 그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에 쌓여있는 포위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라졌지만 교조주의 내는 사회주의, 독재주의는 아직도 북에 존재하고 있고 중국에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서 싹이 틔우려고 다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존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영원히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4.15 총선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